항소심에서는 거의 완전히 뒤집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1심에서 증거를 2심에서 바꾸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짱변사무소의 짱변 장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요, 최태원 SK그룹 회장님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님 사이에 세기의 이혼이라고 이제 떠들썩했었죠. 항소심 결과가 5월 30일 날 나왔어요. 이게 1심에서는 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로서 665억 원 이렇게 지급하라고 판결이 나왔었는데, 항소심에서는 거의 완전히 뒤집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위자료는 20억 원, 재산분할은 1조 3,808억 원. 네.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1심에서는 위자료 1억 원을 인정했단 말이죠. 혼인 파탄의 책임이 최태원 회장님한테 있었던 거는 온 국민이 다 알죠. 최태원 회장님이 먼저 이렇게 오픈을 했습니다. 다른 여성이 있고 그 여성과 사이에 뭐 자녀도 있다, 그러니까 이혼하고 싶다, 먼저 얘기했습니다. 명백하죠. 그 혼인 파탄의 책임이 최태원 회장님한테 있었던 건 명백한데, 보통 부부 사이에서 외도를 하고 혼외자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한 그 정도 인정됩니다. 법원에서 1억 원 정도 위자료로서는 인정되는 게 보통이에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그거보다 훨씬 많은 20억이라는 위자료가 인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재판부에서 설명하기로 너무 공공연하게 최태원 회장이 이거를 얘기를 하는 바람에 노 관장님의 명예가 정말 심각할 정도로 훼손이 됐다. 20억이나 되는 이제 금액을 위자료로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정도 금액이 위자료로 인정된 경우는 우리나라 이혼 재판 역사상 없었던 걸로 알아요. 정말 말도 안 되게 파격적인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산분할로서 1심에서는 665억 원을 인정했고 2심에서는 1조 3,808억을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게 갈라진 이유는 최태원 그 회장님의 이제 재산의 대부분은 사실은 그 SK 주식인데, 1심에서는 SK 주식에 대해서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특유재산이라는 거예요. 최태원 회장님의 특유재산이고 개인적인 재산이고, 아무리 부부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노 관장이 기여한 바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 이제 이런 결론이었는데, 항소심에는 이게 바뀌었죠. 이 SK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왜? 노 관장의 기여도가 인정이 되기 때문이다. 왜 인정이 되느냐? 재판부에서 인정한 바로는 고 노태우 대통령이 노 관장님 아버지지 않습니까?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그 SK 그룹 쪽으로 흘러 들어갔다. 노태우 전 대통령님의 부인께서 작성하신 비자금 300억 원 메모가 있는데, 그 메모에 근거해서 300억 원이 SK에 흘러 들어간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SK가 이렇게까지 거대 기업으로 지금 자라나게 된 게 이동통신 사업에 진출해서 크게 성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SK그룹이 이동통신 사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도 대통령의 사위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 가서 그 미래 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시연하고 설명하고 그 사건을 따내기 위한 그런 기회가 있었던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SK그룹의 이렇게 성장에는 노 관장의 기여도도 충분히 인정이 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기여도의 수준을 35%라고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태원 회장이 가지고 있는 이제 주식 가치를 모두 이렇게 계산해 보면 약 4조 원이 넘는다라고 해요. 근데 거기에 35%니까 1조 3,808억이라는 이제 어마어마한 일수가 나오게 된 겁니다. 양쪽에서 바로 상고를 했고요. 아직 재판이 끝난 건 아니에요. 이거는 항소심이고, 상고심이라고 해서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판단이 이제 내려질 수가 있고, 대법원에서 이 항소심 판결이 잘못됐다라고 하면은 다시 고등법원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또 고등법원으로 넘어가든 아니면은 이 대법원 상고심 계속 중이든지 간에 이 두 분께서 그냥 합의로 종결할 가능성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1조 3,808억을 SK 최태원 회장님께서 이거 어떻게 만드시겠어요? 이거 만드시려면은 주식 팔아야 된다는 건데, 그 주식은 경영권 확보를 위해서 꼭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함부로 팔지도 못해요. 주식을 담보로 뭐 대출을 받는 것도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일 것이고, 2심 재판부는 현금으로 이렇게 지급해라 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팔아서 현금화하고 이런 과정이 또 만만치 않기 때문에 주식 자체를 35% 넘겨라, 이제 이런 식의 판결도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판결의 자체가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지급하는 것도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이고, 1심과 2심의 간극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상고심에서 입각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고 말도 못하는 거예요. 노 관장님 편에서는 비록 이겼지만 아직 이제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양보를 하고 서로 이렇게 협상을 해서 조정이 될 가능성도 아직은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2017년도에
이제 처음 조정 신청하면서 시작돼서 지금 2024년이지 않습니까? 8년 만에 항소심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마무리되기까지는 앞으로도 몇 년 더 걸릴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보도가 막 나온 다음에 다들 이제 그거를 많이 궁금해라 하죠. 변호사는 이제 송금보수를 얼마를 과연 받느냐. 아직 이제 당사자들이 뭐 송금보수 약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지 않았고, 이제 모든 사건에 대한 약정은 약정마다 이렇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제 어느 정도 될 것인가라는 거는 대강의 그 가이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혼 소송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1심 나오고 2심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송금보수 약정을 걸 때 1심에 비해 항소심에서 판결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얻게 된 경제적 이득의 뭐 몇 퍼센트 이렇게 많이 하는데, 보통 최대한 10% 내외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희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예상되는 그 금액이 너무 크면 퍼센트지가 점점 줄죠. 예상되는 금액이 한 10억이다 라고 하면 뭐 10% 이렇게 약정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처럼 막 1조가 넘어갈 게 예상이 된다, 이기기만 하면, 이러면 이제 10%가 아니라 좀 더 퍼센트를 다운시킬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캡이라는 거의 존재예요. 최대치. 예를 들어서 경제적 이득가액의 10%로 한다라고 하더라도 다만 그 액수는 얼마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렇게 캡을 설정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 이제 지급 시기, 항소심 판결이 이제 선고되자마자 송금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게끔 약정을 했는지, 아니면은 모든 게 끝났을 때, 법률적인 용어로는 판결이 확정됐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확정된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또 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판이 다 끝나고 확정이 됐을 때, 그때 가액을 기준으로 이제 지급을 한다. 지급 시기와 그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10%라면은 송금보수만 1,400억 정도 뭐 되는 거고요. 5%라고 하면은 700억 정도 되는 거라고 하고, 어마어마하죠. 이런 사건 자체가 일단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광복 이후 근대적인 재판이 이제 한 이래로 이 정도의 큰 재산분할 액수가 인정된 재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재판 아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확률로서 생기는 정말 큰 사건이었던 거고, 항소심에서 솔직히 뒤집어질지 몰랐는데 뒤집어진 이런 경우도 정말 흔치 않고, 이런 사건을 만나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노소영 관장님이 항소심을 맡아줄 변호사들을 찾기가 많이 힘들었다, 이런 얘기도 제가 변호사들 사이에서 이제 후일담으로 들었었습니다. 보통 이제 이 정도 급의 사건들은 김앤장애님, 태평양애님 이렇게 대형 로펌들을 이제 선임해가지고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대형 로펌들은 대부분 또 SK그룹이랑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SK그룹의 사건들을 많이 맡아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SK그룹 눈치를 보느라고 그 반대편에 서 있는 노 관장님 을 위한 좀 이렇게 되게 꺼려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노 과장님께서 선임한 변호인단을 보면은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분들 이렇게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 4분 선임한 걸로 아시는데, 어쨌든 대형 로펌은 아니었던 거죠. 근데 얼마 전에는 이제 그런 얘기도 듣기는 했습니다. 캡은 안 한 것 같더라, 이런 얘기도 이렇게 들었는데, 만약에 캡을 안 했다라고 하면 1%만 해도 센세이셔널한 사건이었고, 제가 봤을 때 최소한 1%는 아닐 것 같아요. 1심에서 완전히 졌잖아요. 1심에서 증거를 2심에서 바꾸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가능성이 낮고 어려운 일일수록 퍼센트를 후하게 책정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변호사 입장에서는 일을 열심히 할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고, 의뢰인분 입장에서는 세게 걸긴 했는데 그럴 가능성은 일단 높지 않다. 하지만 그래도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완전히 뒤바뀌면은 이 정도 보수를 주는 거는 아깝지 않다, 이런 심리가 서로 이렇게 합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 1, 2% 이 정도 선은 아닐 것 같고요. 최소 막 5% 이상일 것 같은데, 어쨌든 카더라 얘기는 있기는 합니다만은 캡 약정은 없는 걸로 안다, 이런 얘기도 듣고 해가지고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